안녕하세요. 천지아시안 AKA RMA입니다. 조영사 이두현입니다. 네, 오늘은 데스트로이야! 데스트로이야에 대한 그런 수많은 추억들과 데스트로이야에 나오는 그런 피규어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괴수 토크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질라 대 데스트로이야가 나온 지 벌써 25주년? 저랑 나이가 비슷하네요. 예, 버닝 고질라 소프비를 가져왔는데요. 그 SH 몬스터 아츠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이 안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제 몬스타츠는 이제 클리어 파츠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서 빛을 비추면은 네, 투과가 돼서 반짝. 정말로 이렇게 버닝이 되는 네. 듯한 그런 효과가. 네, 이거는 소프비인데 이런 버닝 고질라 같은 것들을 소프비로 좀 구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주황색에다가 검정색을 칠한 것도 있고, 요건 반대로 검정색에 베이스에 이제 주황색, 네, 주황색을 메탈릭으로 페인트를 했는데 그냥 차라리 오렌지색으로 하는 게 나을 건데 이게 메탈릭으로 하니까 조금 메탈릭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좀 밑면색이랑 대비가 심하다 보니까 네. 하나로 통일되는 느낌이 좀 덜하죠. 메탈릭 도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메탈릭 도료 예산 때문에 캔슬되는 제품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울트라맨 소프비 같은 것도 제작 단가가 좀 되겠네요. 그렇죠. 메탈릭 도료니까. 그리고 영화를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얘가 처음에 홍콩에서 나타나요. 1995년이잖아요. 홍콩이 아직 반환되기 전에. 네. 그 영화를 제가 오랜만에 봤어요. 네. 와, 진짜 허접하더라고요. 이게 나오고 있는데 홍콩에서 그런 합성 있잖아요. 고질라가 이 뒤에 있고 이 앞에 건물을 합성하는 거. 크로마키로 이걸 합성을 했는데 실제 건물이죠. 미니어처가 네. 아니라 차들이 아주 유유히 아주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촬영이 없잖아요. 없죠. 일단은 이런 괴수가 나타나면은 그런 인간 파트도 다 같이 차가 막 혼잡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티 자체를 구역을 공사해놓고 그죠. 이제 배우들을 고용해서 네. 같이 분위기에 맞게 촬영을 시킨다든지. 예, 그런 분위기를 다 연출하는데 네. 내 생각에 홍콩에 안 간 것 같아요. 스태프들이 홍콩에 안 가고 네. 홍콩 그냥 도시 영상을 받아서 자료화면을 자료화면을 네. 받아서 그냥 합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많은 부분의 서울 장면들도 예, 그냥 서울의 합성. 광고 자료 네. 등을 합성해서 쓰듯이 근데 굉장히 평화롭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이름이 지나가죠. 아마도 홍콩이어서 홍콩 네. 사람들은 좀 고질라의 적응이 이제 고질라의 위험성을 좀 모르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끼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그런 고질라 영화들의 전통이 처음에 좀 보여줘요. 고질라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왜 등장했을까? 어떤 루트로 왔을까? 왜 온 것일까? 네. 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짜잖아요. 이번엔 목적인가? 왜 또 왔니? 왜 또 왔냐? 근데 얘는 이번에 불 타고 있다. 아, 이번에는 불을 끄려고 왔구나. 예, 불 막 네. 보글보글 몸에서 이제 네.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네. 왜 저런 것일까? 네. 알고 보니까 안에 이제 핵 융합로가 있는데 얘가 폭발한다, 멜트다운 된다. 예. 예, 그리고 고질라가 맨날 입에서 불 쏘잖아요. 불 확 예. 화염을 방사하니까 그게 사실 안에 에너지원이 있는데 예. 그게 영원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언젠가 이제 원자로 일종의 원자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폐기물이 많이 예, 생산이 그래서 되나 보네요. 멜트다운 돼가지고 네. 얘가 폭발한다. 아, 그러니까 인류는 이게 폭발하면 또 지구에도 큰 위기가 초래할 이게 것이다. 거의 행성 파괴급 예. 파괴력이 나올 거라고 영화에서 언급되지 않나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고질라를 얼려야 되겠다. 아, 이게 얼려서 파괴되지 냉각을 않게 냉각을 시키면서? 시키자. 네. 그런 작전을 짜는 게 요 고질라 대 데스트로이아의 주요 스토리죠. 네. 그래서 인간들의 드라마가 고질라를 어떻게 좀 멈추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간 부분 파츠가 상당히 좀 늘어났군요. 네. 그래서 인간 부분들이 다른 드라마는 이거고 또 고질라는 네. 또 자기 괴롭잖아요. 네. 몸에 부글부글 끓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질라 대 데스트로이아가 처음 나왔을 때 일본판 포스터가 고질라 죽다. 스포일러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충격적이잖아요. 네. 아니 고질라가 죽는데 그럼 보러 가야지. 네. 그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고질라의 마지막을 예, 고질라의 마지막. 최후를 예. 구경하러 오라. 이게 이 영화가 처음에 제작됐을 때 당시는 이 고질라의 마지막을 예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을 예상한 거고 한동안 작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작품이라 네. 그런 이제 고질라의 마지막을 충격적으로 그리기 위해 만든 작품이죠. 이전부터 휴면 기간을 가졌을 때부터도 이렇게 고질라의 최후를 그린 작품은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그렇죠. 네. 예. 항상 그냥 나오다가 이제 네. 이번 시리즈는 이제 종결하고 네. 이제 몇 년 있다가 다시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번엔 완전히 이제 종결을 네.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헤이셀 시리즈가 VS 시리즈, 그러네요.
예, VS 시리즈라 계속 VS를 만들어내야 돼요. 타이틀 자체가 예. 죄다 VS니까. 제이다 VS라 이번에는 데스트로이아가 등장합니다. 네, 옥시즌 데스트로이아. 디스트로이어가 아닙니다. 네. 데스트로이어입니다. 네. 디스트로이아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기 써 있죠. 스펠링이 달라요. 데스트로이아입니다. 왜냐면 디스트로이어는 고유 명사로서 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괴수 이름으로 부적절하다. 괴수 이름도 많고 영화 타이틀도 많고 네. 디스트로이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제품이나 그렇죠. 캐릭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 판권을 따기가 네. 힘들어서 아예 일본 자체적으로 이제 데스트로이어라는 고유 명사로 그렇죠.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91년에 했던 고질라 대 킹그 기도라. 네. 고질라 대 킹그 기도라를 끝으로 미국에서 이제 영업한 고질라가 안 나왔어요. 한동안. 더빙이 안 됐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 몰랐네. 이게 뒤늦게 들어왔어요. 아. 뒤늦게 들어와서 네. 걔네들은 디스트로이어가 아닌 거죠. 데스트로이아로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예, 이 사실은 제가 제임스 롤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제임스 롤프의 예, 영상 아주 AVGN을 네. 그 진행하는 그 유튜브 그런 크리에이터가 하는 영상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에서 그걸 못 느꼈었다고. 예.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SH 몬스터 아츠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데스트로이아도 이런 변이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옥시즌 데스트로이아. 산소탄. 여러분들의 이제 예. 악몽 같은 번역을 책임지시는 예. 산소탄. 예. 옥시즌 데스트로이아가 옛날에 고질라를 분해시켜 버렸잖아요. 물속으로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초대 고질라를 죽인 예. 최강병. 그렇죠. 예. 고질라를 추어탕으로 만들어 버렸죠. 옥시즌 데스트로이아의 남은 성분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항상 여러분들 특촬 영화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과학적 설명들이 나오는데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냥 설정을 위한 것이죠. 예. 산소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5억 년 전까지 생존해 있었대요. 그 생물이 옥시즌 디스트로이어를 통해서 활성화가 된답니다.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진화를 또 갑자기 거듭해서 네. 변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런 아주 무서운 아주 갑각류가 되는 거죠.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악마 같은 예, 악마 같은 생물체가 탄생하게 돼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생물체가 나타나다니. 처음에 굉장히 작았어요. 요런 거 비슷한 이 버러지 같은 우리 그 이제 물곰 같은 네. 몇 미리짜리밖에 안 되는 네. 미생물이었죠. 미생물이었다 점점 커져요. 네. 점점 커지는데 갑각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사람보다 조금 큰 크기? 그래서 뭐 차량을 습격하고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딱 에일리언 정도 사이즈. 네, 에일리언. 예. 맞아요, 에일리언. 네, 한스 기거. 아, HR 기거. 네, HR 기거. 맞습니다. HR 기거가 90년대 이런 크리처 디자인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요. 거의 일본의 많은 SF 장르에는 다 끼쳤다고 봐야죠. 그렇죠.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이런 것들 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저는 HR 기거의 영향이 느껴져요. 많이 느껴지는데 그 HR 기거의 약간 촉수나 네. 이런 진화하는 생명체 컨셉에 일본의 특촬 특유의 약간 그렇죠. 아스트랄한 이런 네. 약간 삐죽삐죽 막 나오는 그런 여기서 입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리고 맞아. HR 이중턱. 이중턱이 맞아요. 한 번 나와서 탁 빼서 에일리언에서 나오는 그 설정처럼 맞아요. 여 주인공을 습격하잖아요. 네. 기자를. 네. 그 느낌도 굉장히 비슷해요. 98년 고질라, 그 미국 고질라, 롤랜드 에머릭 감독의 네. 고질라에서도 그 에일리언, 갓질라. 갓질라에서도 질라에서도 그런 에일리언과 비슷한 그런 설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죠. 이것도 작은 괴수가 한 번 나오고 이제 떡밥을 깔아주는 부분들 굉장히 뭐 특촬에서 흔히 나오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고질라 시리즈는 보통 거대 괴수가 이제 고질라랑 싸우는 장면이 많은 편인데 여기서 이제 그때 그 당시 에일리언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작은 소형체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공격하는 그렇죠. 그런 장면도 이제 액션을 이제 부과를 많이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또 긴장감을 느끼잖아요. 네.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괴수 생각하는 하나 거죠. 거대한 괴수 하나를 그냥 피난 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마리가 이제 네. 달려드니까 더 큰 재난을 이제 끔찍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괴수 영화들 보면 또 인간의 드라마가 있고 괴수의 드라마가 있고 근데 또 한 채널이 또 발생해요. 왜냐면은 이 VS 시리즈를 보면은 스토리를 좀씩 쌓아왔어요. 툭하면 리부트를 하는 밀레니엄 시리즈와 달리 예, 그렇죠. 걔네들은 이제 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새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그나마 전작들 되게 존중하면서 계속 스토리 쌓아가는데 우리의 그런 꼬마 고질라, 리틀 고질라가 있었어요. 리틀 고질라가 이제 커져요. 고질라 주니어로. 예. 네. 죽어가는 마당에
동포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네. 동포야, 나 죽어간다 하면서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러 가는, 조우하는 아들이 아니었나요?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 아들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큰 네. 반전이네요. 그냥 동족이에요. 아. 동포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기 네. 때문에 얘를 만나야 된다. 그런 설정이 나와요. 근데 정말 골 때리는 건 지금까지 리틀 고질라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귀요미, 네. 왕눈이. 미니라랑 아주 미니라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듯한 네, 디자인. 미니라 좀 업그레이드했는데 미니라보다 좀 더 기괴한. 미니라보다는 조금 초록색으로 이제 그렇죠. 좀- 초록색으로 네. 약간 굉장히 초롱초롱한 네. 예, 초롱이 갑자기 이제 이런 점점 고질라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자위대 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 항상 자위대 사람들은 이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아 장면 센스가 예. 그래서 저건 리틀이 아니다. 완전히 고질라다. 아. 이제부터 주니어다. 주니어. 그러면서 갑자기 얘를 주니어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이 네. 주니어, 아. 주니어 이러는데 저 한국 한국 꼬마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 주니어. 네. 그래서 준이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네. 고질라는 똑같이 생겼죠. 그냥 등뼈가 작은 예. 것 말고는 이제 요거 빼고는 네. 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질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도 나름 활약을 합니다. 아 활약이 생각보다 아주 커요. 예. 예. 이 수트가 굉장히 무거워요. 더 뚱뚱하죠? 왜냐면 이 안에 이 불, 네. 이 라이트업 효과를 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안에 기계 장치를 많이 달아서 요게 한 200kg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간 수트 액터가 거의 뭐 죽음을 맞이할 것처럼 힘들게 수트 액터가 그렇게 근육질이 아니지 않나요? 또? 촬영하다 잠깐 멈췄다가 또 네. 벗고 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액션을 담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주니아가 액션을 좀 담당해요. 아 요 그래서 얘랑 같이 좀 그쵸. 활동적인 액션은 이제 주니어가 네. 담당을 하고 뭐 근데 여러분들이 활동적인 액션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아요. 일단 고질라 수트는 뭐 주니어가 뭐가 다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다 무겁기 때문에 뭐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고질라 괴수의 무게감을 만들어내서 또 괴수 매니아들은 그걸 또 좋아하기도 하죠. 그렇죠. 헤비급 프로레슬링처럼. 근데 하지만 많이 움직일 수는 없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숙명인데 요거는 애니메트로닉스처럼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줄이라든지 이런 네, 걸 촉수도 이용하고. 너무 많고 이런 네. 이동 방식 자체가 이런 갑각류의 다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애니메트로닉스 슈트랑 와이어 액션으로 이제 그렇죠. 커버가 되는 디자인이죠. 이 바로 이제 95년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고질라와 가메라가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트렌드를 이제 이어갈 지금 이때다. 그렇죠. 고질라는 죽었다. 예, 고질라 죽었으니 이제 바로 나의 가메라. 시대다. 그때부터는 네. 사실 CG가 가메라 때부터 CG가 조금씩 정말 많이 쓰였죠. 예, 많이 쓰여요. 많이 쓰여다가 또 밀레니엄 고질라가 하면 CG가 이제 대폭발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고질라 대 데스트로이어가 이 아날로그 특촬의 거의 마지막 마지막 세대. 그 9시대의 끝? 9시대의 마지막. 이때가 이제 거의 아날로그만 사용하던 시대 그렇죠. 끝이죠. 네. 끝을 알리는 작품이죠. 네. 지금까지의 특촬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세대의 특촬이 시작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가네코 슈스케 감독의 카메라에서 네. 좀 더 능동적으로 CG도 많이 쓰고 맞아요. 울트라맨 티가도 시작되죠. 울트라맨 티가에서도 CG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맞아요. 많이 쓰게 되면서 요즘 특촬은 CG를 정말 많이 정말 쓰거든요. 많이 쓰죠. 네. 네. 효과도 많이 좋아졌어요. 효과도 많이 네. 좋아지고 점점 기술의 발전을 네. 알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고질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빅뱅이 딱 터지면서 우주가 펼쳐지듯이 아 맞아요. 95년에 고질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특촬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울트라맨도 다시 부활하고 가메라도 다시 부활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싹 펼쳐지는 거예요. 라그나로크죠. 네, 라그나로크 딱 나중에 이제 고질라가 정리하러 오죠.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정리를 한번 하러 왔다가 정리를 한번 하다가 크게 말아먹고 이제 라그나로크가 끝나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는데 이제 네. 그 시작이 아주 참담했죠. 요거는 당시 제품이에요. 당시 제품인데 디테일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봐보세요. 코리아. 오, 메이드 인 코리아? 네. 그러니까 90년대 소프비를 한국에서 만들었었어요. 정말요? 네. 공장이 한국에 있었나요? 한국에 소프비 공장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몰랐네요. 네. 저는. 엑스프로스도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도 엑스플러스에서 이렇게 자, 고퀄리티 제품이 나왔어요. 요건 자펜이네. 메이드 인 재팬. 요건 자펜인데 네. 요건 코리아예요. 코리아 한국제 소프비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국산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고질라를 냉각시키려고
냉각 장치를 굉장히 많이 개발해요. 맞아요. 자위대들이 냉각 장치를 막 개발해요. 이것저것 막 다 올려버리려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자, 대단한 이 자위대의 기술이죠. 과학력은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위대의 과학력은 항상 거의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죠. 자위대의 과학력은 거의 현대 미국의 과학력 이상이죠. 그렇죠. 네. 저는 좀 고지라 짜증. 세계가 나면서. 저는 좀 짜증나는 게 아니 지금 일본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일본과 또 동맹국인 미국은 대체 항상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가 멸망할 세계가 멸망할 위기인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서 근데 신고질라가 그게 참 리얼한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정말 네. 감탄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네. 접근을 해서 미국이 없이는 네. 세계를 지킬 수가 없다. 그렇죠. 네. 보통 괴수 영화, 고질라 영화 보면은 항상 자위대만 고생하잖아요. 네. 고생하는데 실제로 신고질라에서 미국이 좀 개입되잖아요. 오히려 일본인들이 그 미국의 군사력에 감탄을 하죠. 예. 고질한테 타격을 입히는 장면을 보면서 예. 역시 미국 이러면서. 아 요즘에는 이런 특촬 영화도 너무 말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요즘 거는 옛날 걸 보면 사실 말이 굉장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그냥 삭제되잖아요. 왜냐면은 저 이 영화에서도 골 때리는 게 아니 처음에는 얘를 불태워서 죽였어요. 그 조그만 그 에일리언 상태일 때는 아, 그렇죠. 불태워서 죽이다 갑자기 얘 고질라를 냉각시키려고 만든 장치인데 냉각 장치가 데스트로이한테 그쵸? 네, 갑자기 쓰이게 되는. 데스트로이한테 쓰이게 돼요. 네. 일단 만든 김에 써야 되겠다. 그거 써가지고 그냥 데스트로이까지 무찌릅니다. 아, 생각보다 강력한 자위대. 네, 생각보다 네. 강력한 자위대의 모습을 보여서 이 고질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위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슈퍼 X3가 강력한 냉각 장치와 그리고 슈퍼 X3 말고 요거 있어요. 메사포라고 여기 이제 탱크에다가 네. 요 냉각 장치 메사포를 발사하는 요 장치가 있는데 요걸 집중 타격을 가해서 악마같이 생긴 끝판왕으로 설정된 데스트로이아를 그냥 아주 얼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죠. 산소를 그냥 다 이렇게 산소를 다 폭발시켜가지고 구멍을 뻥뻥 내는 이런 강력한 녀석을 그냥 고지라 시리즈에서 자위대가 개입을 해갖고 괴수를 물리치는 경우는 거의 그쵸. 없죠. 고질라 시리즈는 사실은 인간의 무력함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위대가 막 개입을 하고 막 열심히 아이디어를 쓰지만은 대체적으로 잘 안 풀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항상 불구하고 살아남는 그냥 뭐 괴수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한다. 네. 그리고도 우린 열심히 싸울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결국은 자연적으로 일단 고질라가 상징하는 것은 자연재해잖아요. 지진이라든지 태풍 같은 자연재해라. 그렇죠. 얘가 그냥 알아서 균형을 맞춰준다. 네. 마치 포스의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막장이 된 포스처럼. 네. 근데 여기선 자위대가 네. 진짜로 이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고질라도 냉각시켜버리죠. 마지막에는. 고지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 냉각을 시키지 않았. 멜트다운을 막기 위해서. 멜트다운을 막이 아니라 이제 보내버리기 위해서. 보내버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일석이조로 이제 얘 보내고 그냥 자위대의 냉각 대활약. 마지막에 그런 반전도 있죠. 어떤 반전이었죠? 마지막에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고질라 갑자기 우와 하면서 아, 맞습니다. 예, 주마등처럼 고질라의 삶을 비춰주다가 예, 고질라 우와 하죠. 네,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요. 빰빰빰빰 이우쿠베 아키라 음악이 올라가면서 처음에 초대 고질라가 나와요. 그리고 이 헤이세이 고질라 시리즈가 재밌는 게 1985년에 이걸 시작하면서 리붓을 했어요. 그렇죠. 55년부터의 역사는 없는 것으로 했어요. 항상 초대 고질라의 바로 다음 이야기로 그렇죠. 시작을 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질라의 역습이라든지 뭐 괴수 총진격 이런 거는 싹 다 자르고 헤이세이 고질라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필름만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요. 상당히 이기적인 건데.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통 이렇게 리부스를 하게 되면은 사실 하도 이게 시리즈가 많아지다 보면 이 고질라 시리즈는 20개가 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막장으로 치닫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듀서들도 한계에 부딪히죠.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도저히 어떻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간에 과정을 싹 자르고 근데 리부스는 굉장히 자주 해요. 그죠. 이번이 거의 예. 왜냐면 또 이 이후에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영화를 망치고 예, 그 다음에 나온 2000년에 밀레니엄 고질라도 시작을 하죠. 다시 리부트하죠. 예. 다 하지만은 리부트를 할 때 54년 고질라를 인정해요. 그거는 오리지널이다. 그건 최고의 영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다. 최초의 고질라로 인정을 하고 이제 그쵸. 지금 등장한 고질라는 그 다음 그쵸. 세대의 고질라라는 전제로 이제 그렇죠. 시작을 하니까. 새로운 개체가 있었다. 옥시즌 디스트로이어를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작품에다가 또 나중에 또 고질라 대 메카 고질라 그 기룡이 나오는 작품에서 또 다시 리붓을 하죠. 그 작품이 그 초대 고질라의 캐릭터를 가장 많이 활용한 고질라 작품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네. 많이 활용하고 거기서
사실은 그 고질라 추어탕이 됐는데 네. 추어탕이 돼서 뼈까지 다 녹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고질라는 약간 고증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그 뼈가 남아있었다. 뼈는 남아있었다. 예. 바닷속에. 예, 근데 뭐 어쨌든 다 평행 우주가 되는 거죠. 평행 그렇죠. 세계가 되어서 굉장히 정신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비장하게 이제 고질라 시리즈를 이렇게 마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라 그때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 뭉클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남기는 거죠. 얘가 살아있구나. 근데 그게 주니어일까 아니면 이고질라일까라는 또 의문도 남는 거죠. 이제 정말 애매하게 그림자 실루만 비춰져서 예.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할 이제 열린 결말? 네, 열린 고질라는 결말인데 죽지 않았다. 설령 주니어인데 이 등뼈가 살아났다? 네. 이런 걸 수도 있고 이제 성장을 각성했다. 맞춰서. 네. 고질라가 이 멜트다운하면서 에너지를 나눠줬다. 네. 이런 멜트다운돼서 이제 몸이 번쩍번쩍거리는 죽음의 고통을 후손에게 남겨줬다. 죽음의 고통으로 이제 방사능. 네, 방사능의 고통을 남겨주고 얘도 이제 방사능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니. 언젠가는 살겠지만. 네. 그런 내용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저 이 고질라 대 데스트로이아는 그래도 그런 어쨌든 네. 특촬 붐 다시 이제 괴수 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VS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괴수 영화들의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맞습니다. 예, 헤이세이 가메라 시리즈도 나올 수 있었고 롤랜드 에머릭 감독이라든지 뭐 2000년대 고질라도 나올 수 있었고 그렇죠. 괴수의 붐은 2000년대에 가서 꺼지지만 밀레니엄 시리즈가 참 힘겹게 예, 이끌어. 힘겹게 그 햄토리랑 같이 상영하면서 데스트로이아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잖아요. 인기가 서구 쪽에서도 아주 네. 폭발적이죠. 고지라 시리즈에서 이렇게 보통은 괴수들 각각의 특색이 네. 있는데 항상 끝판왕으로 생각했던 건 기도라였잖아요. 네. 기도라 외에는 대적할 만한 이런 강력해 보이는 괴수가 없었는데 네. 데스트로이어가 축적 기도라를 이제 넘어서고 디자인 충격만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미지를 각인시켜줬죠. 그리고 이 데스트로이아가 서양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게 이런 그런 예. 드래곤의 날개. 서구에서 이제 악마로 숨겨지는 이제 그쵸. 드래곤의 디자인이 아주 많죠. 예, 드래곤의 이 날개, 요게 그 서구에서는 항상 그런 악마들이 이런 박쥐 같은 날개, 그렇죠. 이 막이 있는 포유류의 날개, 네. 착한 놈들은 조류의 날개, 나쁜 맞습니다. 놈들은 이 악마의 포유류, 박쥐 악마의 네. 날개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맞서 그리고 일각수 뿔이 하나 있는. 처음엔 뿔이 없다가 나중에 막판에서만 생기죠. 그렇죠. 이런 뿔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이것도 일각수가 되게 불길한 그렇죠.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물론 유니콘도 있지만은 네. 이런 일각수도 있고 이런 이빨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데스트로이아 하면은 여기 마늘이 있어요. 마늘은 항상 네. 백은 디자인 요소입니다. 예, 마늘. 마늘 있는데 요 마늘을 고질라가 파버려요. 팍! 파버리는 장면도 나와요. 고질라보다 더 크잖아요. 덩치는 훨씬 큰데 날아다니니까. 예, 키도 크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간지난 디자인에 비해 활약은 많지가 않아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예, 무게 무겁기 때문에 뭐 이걸 촬영을 많이 촬영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걸 들고 뭐 이렇게 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이 안에 들어간 사람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날아다니는 장면도 이게 무게는 더 무거운 녀석을 예. 와이어에 매달고 내리고 하는 게 예.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주요 액션은 얘가 더 많이 해요. 왜냐면 사람이 없거든요. 예, 얘가 더 많이 하고 얘는 그냥 거의 그냥 멀뚱멀뚱 있어요. 멀뚱멀뚱 있다가 필살기 시전해주고. 예, 필살기 한번 시전했는데 사실 이 간지에 비해 활약을 많이 못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런 여건, 촬영 여건이라든지 그렇죠. 멋있는 괴수를 만들었지만은 여건상 허락이 되지 않았던 느낌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크고 멋있게 만들었었던 이유는 그 90년대 분위기? 당시에 인기 만화였던 데빌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예, 이제 그렇죠. 추측하는 팬들이 많죠. 그리고 네. 당시가 그리고 그 맥시멀리즘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과한 게 인기였어요. 그죠? 저희 패션 같은 것도 막 바지도 40인치 막 이런 거 입고 아. 그 옷도 막 화려한 패턴의 옷을 많이 입었고 그리고 당시에 농구화 같은 거 보면은 지금의 농구화는 굉장히 경기의 기능에 신경을 써서 그렇죠. 굉장히 얄쌍하고 굉장히 뭐 심플한 거. 심플하고 네. 굉장히 움직이기 좋게 돼 있는데 옛날에 농구화 막 샤크 이런 농구화를 보면은 안에 펌프가 달려 있고 아. 그리고 괴상한 막 디테일이 달려 있고 발이 막 커요.
크고 막 색깔이 화려하게 들어있고 실용성을 버리고 이제 눈에 예.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죠. 위한 디자인.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인기였었어요. 그래서 뭐 필라도 당시에 농구화 시장에 참여했었고, 그러니까 뭐 농구화뿐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장르를 가리지 의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패션들도 다 그렇게 했었고 막 과한 패턴들이 들어가 있던 그런 시대라 이런 맥시멀리즘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80년대를 통과한 시기 예, 때문에 딱 90년대에 그런 네. 그런 붐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게 다 멋이었거든요. 당시엔 다다익선. 네, 다다익선. 무조건 멋있죠. 과한 게 좋다. 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괴수를 보고 우리들은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가렛 에즈워즈 감독이 모토를 만들었을 때 아. 그 미니멀리즘의 극치잖아요. 거의 고지라 개수가 아닌 듯한 느낌을 네. 줄 정도로. 심지어 그 모토뿐이 아니라 가렛 에즈워즈 감독의 그 고질라에서는 그냥 고질라도 약간 밋밋하게 나왔어요. 고지라 등뼈도 상당히 심플한 편이죠. 샤프하고. 예. 예. 그래서 헐리우드의 그런 프로듀서들이라든지 그런 미니멀리즘, 어쨌든 미니멀리즘의 시대에 그런 것들 이제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생물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오히려 이 괴수 팬들한테는 재미가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 되는 거죠. 미국인들도 상당히 무토의 디자인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디자인할 수 있는. 클로우필드 개수랑 상당히 너무 비슷하고. 예. 네. 약간 그것도 오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구상의 생물체 자체들은 그렇게 실용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목도리 도마뱀 이런 거 보면 맞아요. 굉장히 뭐 별로 필요도 없는 건데 막 달려 있잖아요. 진짜 그냥 위협이라는 목적 하나를 위해서 네.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이 달려있는 그죠. 이제 생물체도 많은데. 예, 공작새. 네. 공작새 그냥 그쵸, 여자를 꼬시기 위해. 그죠. 이렇게 확 펼치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헐리우드의 프로듀서들은 그러니까 그런 미니멀리즘이라든지 실용주의, 그 스티브 잡스의 정신에 너무 예, 애플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애플 제품을 너무 사실 저도 애플 폰을 쓰는데 아. 이 아트계에 있는 사람들은 갤럭시 쓰면 약간 저 사람 저 예술하는 사람 아니고 그 공장 프로그래머인가? 다니시는 분이신가. 공장 다니시는 네. 분인가? 프로그래머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트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니멀리즘의 세계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무토를 디자인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생명체로서의 가지는 그런 실용성과 그리고 맞습니다. 고질라도 사실은 얘가 이게 뿌리 왜 스테고사우루스름 저래야 돼. 그렇죠. 이렇게 날렵하게 디자인해보자.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이번에 킹 오브 몬스터에서는 아니다. 그냥 반대로 네. 회귀하자. 야, 회귀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뾰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기도라도 또 금색을 하고 있는 이유가 기도라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눈에 띄어도 상관없는 놈이에요. 오히려 기도라는 이제 자기 색으로 이제 네.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이제 네.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그렇죠. 황금색을 띠고 있는 거죠. 강력한 포식자들은 오히려 그런 화려한 색깔들이 많잖아요. 사자 이런 애들 보면은. 사다도 갈기 같은 거는 네. 이제 자신의 몸을 그렇죠. 이제 숨기기에는 정말 안 좋은 기능이죠. 사실 어차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은 네. 그냥 그렇게 강력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막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괴수들한테 저한테 아쉬운 점들이 좀 그런 것들이에요. 너무 현실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괜히 막 생물적으로. 지구에 있는 생물을 참조해서 이게 이족으로 보행하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데 이런 이렇게 과학 법칙을 일단 무시한 설정, 막 나가려면 그냥 막 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나가고 괴상한 아이디어를 넣었기 때문에 네. 에일리언 같은 이런 네. 몇 년을 가는 이런 그렇죠. 유명한 괴수 캐릭터도 나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킹 오브 몬스터도 그래도 옛날에 막 나가는 그런 설정이 조금 돌아왔어요. 괴수 프로레슬링 같은 형태가 됐는데 네. 거기서 좀 아쉬운 게 기도라가 제가 어렸을 때 잉어를 키웠어요. 네. 잉어를 키웠는데 큰 잉어가 잉어를요? 황금색 잉어였어요. 근데 그 잉어가 이제 번쩍번쩍 그 24K 골드 잉어가 아니라 약간 생물 골드. 좀 누리끼리한 골드. 누리끼리 네. 골드. 근데 아마 킹 오브 몬스터의 프로듀서들도 실제 존재하는 생물 중에 네. 금색빛을 내는 그런 금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네. 그런 걸 참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장난감 만드는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이거를 황금으로 그냥 금칠 이제 스프레이를 한번 싹 뿌리면 되는 거를 이 심플하고 이제 금방 네. 끝날 것을 금방 끝날 거를 그런 약간 그라데이션도 넣어야 돼요. 그라데이션 괴상한 색깔로 만드니까 그리고 영화에서도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더 빛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금목걸이처럼 그냥
블링블링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빗 2편에서 네. 스마우그라는 그 드래곤 있잖아요. 네. 그 스마우그가 그 금물에 휩싸여갖고 네. 진짜 완전 말 그대로 골든 드래곤이 나오는 때가 나요. 네. 그때 괴수 팬들이 그걸 보고 기도라가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뭐 영화 자체에서 구현은 잘 되었지만 네. 그렇죠.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골든 드래곤의 네. 느낌은 아직 본 적이 없죠. 어차피 괴수 네. 팬들은 그런 뭐 과학적인 걸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물론 괴수 영화에서는 항상 과학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들은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스포일러지만 기도라는 이제 외계 생명체. 네, 외계생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런 뭐 과학적인 거는 사실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뭐 또 과학자가 씨부리는구나 이러다가 나오면 와 하는 거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 이렇게 과감성 헐리우드의 그런 프로듀서들이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너무 이렇게 심플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다가 다시 또 맥시멀리즘 같은 그런 네. 과한 것들이 좀 돌아왔잖아요. 데스트로이어도 다시 활약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많은 팬들이 차기 밀레니엄 시리즈에 아직 이제 시한부 네. 유니버스이긴 하지만 그쵸. 한 번만이라도 데스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몬스터버스 아주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음 영화에서 디스트로이를 미국식으로 리메이크를 해서 정말 보고 싶은데 네. 이제 지금 이제 고질라 대 콩이 그렇죠. 이제 마지막 영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아마 제3의 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데스트로이어일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데스트로이기 바랍니다. 네. 데스트로이어 어쨌든 디자인만으로 큰 인기를 끈 괴수라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완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구입해보는 것도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이거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시리즈 이름이 얘는 뭐 어떤 거죠? 무비몬스터 시리즈. 이게 무비몬스터. 시리즈인데 이건 그냥 여러분 보시다시피 완구예요. 그렇죠. 완구라 굉장히 허접한데 그냥 집에서 갖고 놀기 아주 좋은 이거고요. 아까 보여준 건 이제 레트로 90년대 진짜로 나왔던 레트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프비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래도 이 날개를 또 저는 악마 같은 거대한 날개를 표현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시 기술로는 아마 이 몰드를 만드는 게 상당히 또 네.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조형 자체는 우리 옛날 제품이 네. 명작이 참 많아요. 네. 소프비어도 그렇죠. 도색 자체도 지금 요즘 약간 대충 나온 이런 왕스틱한 것보다 메탈릭도 여전히 써주고 그렇죠. 등 쪽까지 신경 써요. 이게 반다이가 요즘 약간 트렌드가 그렇죠. 뒤쪽은 손대지 않는 네. 그냥 앞에만 잘 보이게 네. 도색을 신경 쓰는데 이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완벽주의. 그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조 이제 원가. 중국 공장에서 네. 인건비가 늘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쪽에서도 이제 마진을 맞추려고 이건 근데 진짜 명작이에요. 특히 이걸 정말 추천해요. 이걸 이제 스루가야에서 사왔거든요. 예. 우리 이두현 씨가 스루가야에서 사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네요. 그리고 관리도 잘 돼 있고 뭐 먼지도 딱히 없고 네. 이 조형이 야. 이 원본 최종 버전이랑 비교해도 이쪽이 훨씬 월등하게 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 정말 그냥 가까이서 보시면 그 대게 같습니다. 이거 갑각류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네. 하나씩 뜯어가지고 알러지만 없으시면 네. 근데 갑각류를 우리가 같이 친구랑 같이 먹으면은 굉장히 힘든 면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걸 이게 뜯고 있느라 서로 말을 못해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대화를 할 수 네. 없어요. 고질라 주니어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사회구사가 고질라 주니어가 죽으니까 주니야 이러더라고요. 예, 마치 준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둘이 느낌. 교감한 장면이 있었나요? 그 여자는 항상 교감하잖아요, 괴수랑. 맞다. 여자는 항상 그 네. 괴수와 이제 네, 텔레파시. 교감하는 네. 텔레파시가 통하는데 네. 그 기능이 나중에 많이 없어져요. 예, 점점 말이 안 된다고 네. 느껴졌는지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주니야 이렇게. 그런 설정도 가메라에서도 나오죠. 가메라는 그래서도 거의- 처음에는 그렇게 괴수랑 가메라랑 교감하던 스티븐 시걸의 딸이 맞아요. 나중에는 그 기능을 또 상실하잖아요. 예, 커가면 그런 겁니다. 이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괴수와 소통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갑니다. 그래서 어릴 괴수를 때 가까이 하세요. 괴수를 많이 가까이 하면서 괴수와 교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을 유지하도록. 아름다운 괴수를 디자인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두현 씨도 항상 괴수 디자인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거든요. 크리처 디자인이 아주 즐거운 장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도화지에다가 이런저런 괴수들을 그리곤 했었죠. 요즘같이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네.
실망적인 결과물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일본 만화에서도 그렇고 네. 뭐 헐리우드 작품에서도 죄다 코믹스, 뭐 네. 마블 원작, 네. 원작이지 이제 오리지널 이런 아스트랄한 네. 아이디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시기에 이제 그 자신의 크리에이션이 네. 예,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상상의 나를 펼치고 네, 그렇죠. 예, 이제 자유롭게 캐릭터를 만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괴수 붐이 2020년에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는 콩 대 고질라. 고질라 대 콩인가요? 콩 대 고질라인가요? 고질라 대 콩을 알고 있습니다. 예. God vs. King. 네. 자, 킹이랑 갓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것인가? 일본에서도 고질라 만들고 뭐 신 울트라맨도 있고, 그러면은 괴수 팬들과 특촬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2020년도 즐겁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미래에서 만나요.